until you go. We come as far as we're ever gonna get until you realize that you should go. Come in misery where you can seem as old as your omens, and the mother we share will never keep your proud head from falling. The way is long, but you can make it easy on me, and the mother we share will never keep our cold heart from calling. 첫 번째 특징 디지털 문명의 소비자가 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두 번째 특징으로 말하자면 뭘 꼽을 수 있겠어요? 이제 탈중앙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 뭐 맞습니다. 어려운 거 이제 나오네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은행 없이 화폐를 발행해서 우리가 활용해 보자. 예. 그러니까 은행을 갖고 있다는 게 국가 정부의 절대적인 중앙 권력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 그럼 디지털 문명은 국경도 없고 정부의 간섭도 없이 우리가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구나.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존의 시스템과 갈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디지털 문명의 특징은 대부분 이래요. 방송도 그렇습니다. 요새는 가만 보면 뭐 지상파 방송국들은 굉장히 권력이 약해졌죠. 약해지죠. 약해졌습니다. 옛날엔 자기들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조사를 했더니요. 대한민국 국민 56.7%가 7시 이후에 유튜브 본대요. TV 안 보고. TV는 28%, 절반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권력이 약해진 게 당연하죠. 데이터상으로 드러난 거고요. 광고 매출도 확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 누가 권력을 가졌나? 봤더니 파워. 맞아요. 그래서 개인이 권력을 가졌구나. 그런데 그 권력을 누가 만들어줬냐? 구독과 좋아요가 만들어집니다. 소비자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열성적인 소비자들. 네. 그래서 소비자가 권력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다 그러고요. 예.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친구가 바로 그 유명한 BTS입니다. 그렇죠. 아미. 네. BTS의 팬클럽.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TS가 비틀스의 기록을 깰 만큼 엄청난 세계적인 가수가 됐는데요. 네. 데뷔 초에는 이게 BTS가 돈도 없었고요. 자본이 없죠. 그러니까 방송에도 안 내보내줬어요. 처음엔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SNS로 가서 OTT에서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걸로 방송을 하죠. 자기들이 어떻게 연습하고 하는 걸 다 공개했다면서요. 다 공개하고 공유했죠. 그랬더니 팬덤이 생긴 거예요. 와, 너희를 응원해. 예. 그 사람들이 이 가수를 4년 만에 미국 1위로 만들어요. 네. 그 2017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잠깐 아싸이처럼 좀 유행하다 가겠구나. 아니죠. 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싱글 차트는 차지하지 못했었어요. 작년까지도. 그 이유가 뭐냐? 자본과 방송 권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 카운팅을 하는데 거기 어떤 요소가 있냐면 음원을 구매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라디오 방송 횟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기획사가 자기 가수를 하나 키우고 신인 이제 데뷔를 시키면요. 엄청나게 음원을 사줘요. 그렇죠. 자본의 힘. 그렇죠. 그다음 방송국에 압력을 넣어요. 우리 거 좀 틀어줘. 네. 이거를 절대 못 깼는데 작년부터 깨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능가하는 거죠, 이제. 아미가 그 힘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팬덤이. 네. 그게 그 미국의 한 음악 전문 기자가 혁명의 상징이라고 해서 BTS를 지적을 합니다. 그 앞으로의 그런 문화 콘텐츠 면에서는 그럼요. K컬처가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좀 전망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지옥이라든가 사람들이요 원인은 모르겠대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그 유튜브 조회수 1위를 아기상어가 기록을 했거든요. 예. 지금 97억 뷰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경쟁사를 봤더니 D예요. 예. 캐릭터 산업이니까. 예.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유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그걸 누르는
엄청난 열성적인 팬덤들이 있다는 거죠. 자,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우리가 결정해서 방송을 하는 데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리뷰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지털 팬덤 로드가 열렸다. 예. 실크로드. 새로운 길이 생긴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게 열렸고, 그래서 디지털 신대륙에서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을 본다고 하면 그건 이제 국경도 없고 다 없는 거잖아요. 우리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리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의 시민인데 맞습니다. 다 우리 시민이다. 그러니까 BTS가 만든 열성적 대한민국 시민만 해도 1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한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죠. 네. 소비자 파워, 팬덤 파워, 또 그러다 보면 탈중앙화는 저절로 누구든 또 생길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앞으로 또 금방 누가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 거로군요. 네. 이 메타버스라는 게 등장하면서 가상세계 보통 네. 그렇게 네. 말하는 예, 이게 등장한 이유도 아주 선명합니다.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정치나 경제에서 MZ세대 되게 따지죠. 20, 30대. 네. 이 M세대가 사실은 어려서 인터넷을 경험한 첫 세대예요. 예. 그래서 30대, 40대 초반까지 어려서 왜 그 유명한 스타 같은 게임을 했죠. 예. 가상세계 안에서 게임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열은 새로운 시대가 바로 유튜브 같은 시대. 맞아요. 예, 그래서 도 크고 세계 경제를 많이 바꿨죠. 근데 G세대는 어떤 세대냐?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쓴 첫 세대예요. 예. 얘들은 또 이전 세대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얘들이 했던 게임이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집을 짓고 자기들이 게임을 만들고 이런 거를 즐기는 세대들이에요. 그게 결합된 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쓸 때에는 내 실명을 놓고 내 얼굴을 놓고 하잖아요. 근데 가상 세계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나를 대신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제 좀 있으면 지금까지 있던 세계적인 플랫폼들, 세계 10대 기업 중에 5대 기업이 메타버스에 메이저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또 급격히 변하겠네요. 그게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이게 지금은 그런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변화의 방향을 도저히 읽을 수 없어요. 네. 방금 MZ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인터넷 게임,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그게 이제 완전히 신체 일부가 되다 보니 그들이 뛰어노는 신대륙이 펼쳐지는 걸 설명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 좀 나이가 지긋하신 네, 분들의 네. 경우는 어려서 그런 거 안 해봤는 분들이고 새로 뭐가 생긴다는데 하기 두렵고 이런 네.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은행 업무, 상품 구매 이런 거에서 조금씩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좀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뭐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좀 요약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요즘 이제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뉴노멀 시대에 맞춰서 바꿔야 할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세계관을 바꾸자. 음. 그러니까 세계는 디지털이라는 세계를 포함한 땅도 있고 우리 동네도 있고 음. 그리고 저 멀리 가상의 상상의 디지털 세계도 있다. 또 다른 세계가 하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데 보니까 쇼핑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상상의 공간으로 해결이 되네. 그럼 이게 잘 쓰면 좋은 거로구나. 사실은요. 모든 시대에 항상 그랬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다들 불편해해요. 처음엔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하다 보면 나 저런 거 안 하고 살 거야. 그래도 큰 지장이 없는 기술들은 그냥 그래 왔는데 이건 이제 표준이 바뀌는 거죠. 네. 대한민국 국민의 98%가 스마트폰을 쓰고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도 모바일 뱅킹을 70% 이상 해요. 그러니까 지점이 없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동네에 은행이 점점 문 닫습니다. 그러니 더 멀리 가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걸 배워야 되고 배우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먼저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인정해라. 맞습니다. 세계관을 바꿔라. 예.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런 다음에는
실력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자기 실력은 뭐지? 우리는 보통 공부 잘하면 또 디지털 시대니까 프로그래밍 잘하면 그러면 참 좋겠구나는 아는데 예.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마음을 사면 성공해요. 제가 아까 팬덤을 만들려고 그랬죠. 마음을 사야 한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했던 게 유튜버들이었죠. 방송을 하는데 저 친구 참 콘텐츠가 좋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게 되네.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시면 트로트 가수들도 오디션 나와서 사람들이 팬을 만들어서 맞아요. 옛날에는 기획사 사장님한테 예. 보이고 막 이래야 돼. 그게 다 필요 없어진 거고요. 웹툰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작년에 웹툰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은 작가가 128억을 받았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만화로만은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요새 넷플릭스가 투자해서 드라마를 만들죠. 아, 판권을 팔고 이런 네. 것들. 네, 네. 그거 한 개에 100억씩 받아요. 이야. 작년에 뭐 이태원 클라스, 여신강님, 올해 DP라는 드라마 DP. 3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1위를 한 지옥이 전부 웹툰입니다. 웹툰에 기반한 것들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성장을 했느냐? 동남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팬덤 로드에서 폭발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팬덤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 이런 게 막 커져요.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가 왕이다, 팬덤 현상하고 연결되는 맞습니다. 실력은 바로 그런 소비자의 마음을 사는 그렇죠. 팬덤을 만들어내는 게 실력이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뭐예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막걸리. 예. 평생 막걸리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회사가 2010년에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3명이고 매출이 2억이어서 망할 뻔했는데 아들이던 김기환 대표가 아버지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막걸리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 되면 망하게 문 닫죠. 이런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막걸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SNS 마케팅을 했나 보다. 예. 맛없는 막걸리로 SNS 마케팅을 하면 진짜 빨리 망합니다. 악플이 달리니까. 근데 맛있게 개량을 했나요? 맞습니다. 그게 데이터. 데이터로? 예. 2030한테 끊임없이 여러 막걸리를 먹여봤더니 블라인드로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맛있어. 5도의 달달한 맛이 들어요. 원래 막걸리가 6도에 시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5도의 달달한 맛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 회사가 거의 90년 된 전통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산다는 거는 결국 또 데이터에 기반한 거군요. 맞습니다. 저절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군요. 근데 그 디지털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를 읽는 눈,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생각.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읽어내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중요하더라. 예.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할 아날로그적 요소를 가진 사람은 여전히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도 인간이 진짜 좋아하는 거를 잘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읽어내는. 굉장한 실력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냥 막걸리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디테일이 나오는데 막걸리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근데 포장이 봤더니 할배 포장이고 막 국물이 줄줄 새. 이러면 추천 안 하겠죠. 안 되죠. 그게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네. 그래서 디테일에 집착해야 되고 사람이 좋아할 것에 집착해야 돼요. 옛날에는 TV 광고 좀 때리면 많이 팔릴 거야 라고 했다면 이젠 그게 아니라 그 미묘한 디테일을 통해서 마음을 사야 되는 거죠. 네. 세계관이 바꿔라. 실력의 기준이 바뀐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기초를 바꿔야 합니다. 기초. 네. 기초는 뭐가 되느냐?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미묘하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안 넘어옵니다. 그래서 뭐를 채워야 하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 도덕성, 즉 휴머니티를 가득 채워야 돼요. 인문학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또 가르칠 수도 없죠. 감각이니까. 아, 그래도 교육 체계가 그래서 또 변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문학은 책도 읽고 인간에 대해서 깊이 고민도 하고 예술품도 감상하고 이러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최근에 이제 이여령 선생님이 물질 자본 시대가 끝나고 공감 자본 시대가 시작되었다. 공감 자본. 네.
그러니까 물질이 지배하지 않고 공감이 자본한다. 그러면서 이제 BTS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BTS의 성공의 요소 중에 하나가 걔들이 워낙 그 춤이나 노래를 잘하기도 하지만 가사에 담긴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네. 예. 네. 이 가사에 담긴 메시지. 그렇죠. 이게 그게 아미를 또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의 부모님들까지 팬덤으로 이제 예. 끌어오게 된 거죠. 근데 예.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기초가 달라져야 한다. 그건 인문학적 소양이다.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려면 책도 보고 예술 작품도 보아야 한다. 그 말씀 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이나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 보느라고 게임하고 뭐 각종 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즐기고 하느라고 언제 책 보고 언제 예술 작품 봅니까? 그래서 교육에서 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죠. 우리가 그동안은 개발도상국이었어 갖고요.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도 좀 봐야 되고 뭐 모나리자도 왜 저런 게 있는지 감상도 해야 되고 예. 오래전부터 인간이 좋아했던 다양한 클래식 음악 그뿐 아니라 왜 BTS를 이렇게 좋아할까 그 음악도 좀 들어보고 최근 유행하는 전 인류가 열광하는 오징어 게임은 도대체 뭐야 이런 것들을 다 감각적으로 경험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하고 실제 함께 일해봐야 돼요. 네. 그래야 인간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저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한데 다행히 디지털 시대가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예술 작품 같은 걸 감상하기에도 더 좋아지기는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문명 자체가 변화했다. 맞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표준이 바뀐 거다.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좀 적응 못하는 이 연령 차이 때문에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 네. 양극화가 맞습니다. 벌어지잖아요. 네. 그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 문은 자꾸 닫고 이제 점포에 가도 뭐 이렇게 뭘 눌러야 살 수 있고 주문할 수 있고 네. 이거 어떡합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가 그렇죠. 바로 이 디지털 디바이드입니다. 이거는 함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있는데 수업 중에 이 쇼핑몰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걸 다 가르쳐요. 예. 이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예. 근데 그걸 그냥 막연하게 너네 걸 해라가 아니라 예. 동네 우리 이 학교 근처에 있는 오프라인 상점 주인들 이분들이 식당도 하고 뭐 소상공인도 있고 한데요. 예.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임대료는 나가고. 근데 난 쇼핑몰을 못 만들어. 백날 교육을 받아도 그분들은 안 돼요. 어렵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연결을 해주고요. 학생들이 가서 그런 거 만들게? 네.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사진 찍어오고 쇼핑몰 만들고 배달 시스템 갖춰주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에 주문 들어오면 포장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비용 안 들이고 그걸 잘 구축할 수 있고 학생들은 자기 경험과 포트폴리오가 생기는 거죠. 살아있는 경험이죠, 그야말로. 제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디활이라고 부릅니다. 디활? 네. 농활 기억하시나요? 아하. 우리는 80년대, 90년대를 보내면서 예.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촌 봉사활동을 가자 그랬었죠. 디지털 봉사활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구조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못하고 예.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철옹성같이 고집을 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정부에서도 그쪽 예산을 조금씩 늘리고는 있는데 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디지털 그러니까, 소외층 없도록 지원하는, 교육하는.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로부터 좀 해결책을 찾으려면요. 이런 거죠. 자영업자 문제가 되게 대두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어른들의 표준으로 보면 식당을 만들면 당연히 가게를 임대를 해야지. 그 설비 들여야지. 주방 설치해야지. 홀 만들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5천에서 1억씩 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로 하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요. 내가 요식업을 해보고 싶어. 이런 포장 메뉴로 개발해서 팔 건데 괜찮으실까요? 와.
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자본을 모아요. 네. 음.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미리 좀 사주세요. 어떤 청년이 최근에 한 1억어치를 팔았어요. 그럼 그 자본이 있으니까 그렇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예. 안전한 장치가 생긴 거죠. 또 하나는요. 식당을 내는데 공유 주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제가 수원에서 학교 옆에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월세 30만 원이래요. 그럼 내 설비 들어가는 거,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 하나도 안 들어가죠. 이미 다 있죠, 공유 있죠. 주방은. 그러면 내가 청년인데 500에서 1000만 원밖에 없어. 도전해 볼 수 있죠. 할 수 있죠. 쇼핑몰 만들고 맞아요. 딱 사진 넣고 뭐 SNS 마케팅도 좀 하고 배달로. 예, 배달 시스템 딱 갖추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좀 지원해 주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 포장 용기는 친환경으로 정부에서 제공해 줄게. 라든가 예. 공유 주방을 설치해서 청년들을 도와줄게. 근데 대부분 어른들은 뭐 하냐면 청년몰 만들어갖고 너희 거기 입점해서 임대료 내면서 좀 해봐. 이게 지난 한 2, 3년 동안 했다가 싹 다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500에서 1000만 원을 갖고 투자해서 실패하더라도 일어날 확률은 크지만 5천에서 1억을 하고 나면 힘들어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디지털 표준과 기회가 더 널린 거네요, 이제는. 네, 저는 그러려면 발상을 바꿔야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생존 확률을 높이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네. 표준 문명을 선택할 때는 생존 확률이 높은 쪽을 만들자. 거기다가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주고 맛으로 승부하게 해주고. 여전히 좀 약간 낯설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억지로 이거 공부하세요라기보다 우선 쉬운 것부터 해서 편한 것부터 몸에 익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QR코드 처음 배웠잖아요. 처음 배웠죠. 그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안 했었는데 이젠 다 하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식당에 못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앱 쿠브는 다 쓰실 줄 알죠? 써야죠. 그거 블록체인인 거 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활에서 이게 쓰고 있는 거네. 예. 이게 하나씩 조금씩 배워가고요. 요즘 아이들은 검색을 유튜브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찾으면 텍스트로 읽는 것보다 훨씬 쉽게 알려줘요. 친절히 설명하죠. 네. 영상과 함께. 그러니까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습관처럼 유튜브에서는 그냥 재밌는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좀 하자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도 보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고 예. 이 공부하는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훨씬 쉬워질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전체로도 이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 디지털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나 인원이나 시스템을 많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위 기업이요. 올해 1,100억을 투자해서 디트로이트의 유색 인종을 위한 무료 IT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유색 인종은 아무래도 교육 기회가 취약하니까. 맞습니다. 빅데이터로 봤더니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디지털 디바이드고요. 네. 그중에 혜택을 못 받는 게 전부 흑인이더라. 그리고 그분들이 돈 들여서 그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가르쳐 놓으면 자기네 제품 또 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요새 뭐 ESG 경영 이런 게 사회적 책임, 환경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휴머니티하고 연결돼 있죠. 예. 플랫폼의 핵심은 고객이 얘 나쁜 놈이야. 그런 순간 끝나요. 맞아요. 악플 그래서- 달리면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1,100억을 들여서 TV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1,100억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업들의 변화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만큼 우리 사회도 이제는 좋은 기업 막 키워가지고 매출 많이 난 대기업 나오면 우리가 살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팬덤이 가득한 기업들을 글로벌 세계로 키워나가자. 네. 그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되게 좀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선진국으로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거부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 오늘
여러 기업 사례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변화하고 성공한다는 얘기는 세상이 이미 변했다는 걸 입증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자, 여러분도 조금씩 더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